인연이 돌았나?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한쪽 다리마저 부러지고 싶어. 그래, 너였구나. 우리 언니를 만신창이로 만든 게. 언제나 구석에서 조용히 공부만 하던 전교 1등이 달라졌다. 늘 숨죽이며 피해 다니던 그 아이가 이제는 교실 한가운데에서 누군가를 똑바로 바라본다. 차갑게 웃으며 한마디 내뱉는 순간 주변의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모두가 직감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그날 조용하던 교실의 공기까지 바뀌었다.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된 학교 폭력의 비밀, 쌍둥이 동생이 등교하며 밝혀지는 그날의 진실을 이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김지훈님의 사연입니다.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미용실 숙소의 고요함을 깨트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지훈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휴대폰을 더듬었죠. 화면에 비친 엄마라는 글자가 지훈의 가슴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연락이 뜸한 가족이었기에 이 시간의 전화는 좋은 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아, 지혜가, 엄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쌍둥이 언니 지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중앙대학병원 중환자실. 지훈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늘 모범생이었던 언니가 왜 중환자실에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늘 비교당하며 자랐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혜는 전교 1등인데 너는 왜 그러니?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런 비교가 싫어 집을 나와 미용실에서 기술을 배우며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선택했죠. 병원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표정과 어머니의 붉어진 눈가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났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데.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언니의 얼굴은 피멍이 들어 있었고 팔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요? 이게 어떻게 계단에서 넘어진 상처예요? 지훈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언니의 상처는 단순 낙상으로 보기에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학교에선 그렇게 설명했어. 선생님이 직접 전화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지훈은 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언니의 손톱 밑에는 피가 맺혀 있었고 손목에는 누군가와 몸싸움을 한 흔적이 선명했죠. 이건 분명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언니를 의도적으로 다치게 한 것이 분명했죠. 병실 한 구석에 놓인 언니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찢어진 교과서, 잉크로 얼룩진 노트,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나왔죠. 일기장을 펼치자 언니의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내용이 지훈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오늘도 그 아이들이 내 책상을 더럽혔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 특히 수빈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지훈은 일기장을 넘기며 언니가 학교에서 겪었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모범생으로 알려진 언니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동안 가족들에게 내색조차 하지 않았던 언니의 아픔이 일기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지훈은 언니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 지훈은 언니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병원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교에서는 사고라고 하지만
언니의 일기장과 상처들은 명백한 폭력의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언니를 괴롭혔고 그 결과가 지금의 참사로 이어진 것이 분명했죠. 지훈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항상 완벽했던 언니,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던 언니가 이런 일을 당했다니 복수심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언니가 누구에게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밝혀내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병원 복도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훈은 언니의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언니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랐습니다. 완벽한 성적 뒤에 숨겨진 고통, 미소 뒤에 감춰진 눈물의 흔적이 일기장 속에 생생히 담겨 있었죠. 오늘도 수업 시간에 누군가 내 뒤에서 쓰레기를 던졌다. 선생님께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심해질 것 같아 참았다.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지우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언니를 부러워하고 때로는 미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언니가 겪고 있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지훈아, 좀 쉬었다 와. 어머니가 병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곁에 있을게요. 부모님이 잠시 집에 다녀오는 동안 지훈은 언니의 가방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교과서, 필통, 그리고 학생증까지 모든 것이 언니다웠죠. 깔끔하게 정리된 노트, 색깔별로 분류된 형광펜, 이 모든 것이 성실했던 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지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쌍둥이인 자신과 언니는 얼굴이 똑같았죠. 만약 자신이 언니 행세를 한다면 학교에 가서 직접 진실을 파헤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며 배운 화장 기술로 언니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언니의 행동과 말투를 흉내내는 일이었죠. 지우는 언니의 학생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지혜라는 이름 아래 단정하게 교복을 입은 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같은 교복을 입었지만 반항심에 학교를 그만두고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죠. 이제 그 선택이 언니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혜야, 내가 널 대신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낼게. 지우는 의식 없는 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언니의 상태가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과 학교에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부모님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지우는 언니의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언니처럼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화장도 최소한으로 했죠. 외모는 완벽하게 언니를 닮았지만 눈빛에는 지훈만의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언니의 학교는 지훈이 다니던 학교와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엄격한 규율, 높은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죠. 지훈은 언니의 시간표를 보며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놀란 듯 쳐다보았고 어떤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했죠. 교실에 들어서자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언니의 자리로 추정되는 깨끗한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죠. 돌아왔구나. 아직 안 죽었어? 지우는 쪽지를 꼭 쥐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쪽지를 남겼을까? 교실 뒤편에서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여학생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죠. 단정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보아 학급에서 영향력 있는 학생임이 분명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옆자리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응, 괜찮아. 지우는 언니처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남학생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냥 검사 받았어. 별일 아니야.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학생은 김민규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아마 언니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인 듯 했죠. 민규는 지훈에게 수업 내용과 과제에 대해 알려주었고 지훈은 최대한 언니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지훈은 언니의 필기 습관을 흉내내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을 때 지훈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지혜 학생, 이 문제 풀어볼래요? 지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언니라면 쉽게 풀었을 문제였지만 지훈에게는 너무 어려웠죠.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교실 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지만 지훈은 언니의 노트에서 본 풀이 방식을 떠올리며 천천히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답을 도출해냈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네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선생님의 말에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지우는 뒷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차가운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학생의 이름표에는 박수빈이라고 적혀 있었죠. 수빈은 지훈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전교 1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병원에서 머리를 다쳤나 보네. 지훈은 참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언니의 일기장에 자주 등장했던 이름, 수빈. 이 학생이 언니를 괴롭혔던 장본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점심시간 민규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이 먹을래? 요즘 혼자 다니는 것 같아서. 민규와 함께 급식을 먹으며 지훈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번에 내가 계단에서 넘어진 거 기억나? 민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누가 밀었다고 했잖아. 지훈은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누가 그랬는지 기억나? 너 왜 이래? 정말 기억 안 나? 민규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아니, 그냥 머리를 좀 다쳐서 기억이 흐릿해. 민규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수빈이랑 걔네 무리가 너를 계단으로 유인했잖아. 시험 전날 자료를 준다면서. 근데 갑자기 넘어졌다고 하더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 지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 언니를 괴롭혔고 결국 심각한 부상을 입히게 된 것이었죠. 근데 지혜야, 너 오늘 좀 달라 보여. 민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말투도 다르고 행동도. 지우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있다 와서 그런가 봐. 좀 피곤해서.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오후 수업 중 지우는 언니의 교과서에서 작은 쪽지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 너 같은 건 사라져야 해. 완벽한 척하지 마. 모두 언니를 향한 악의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그 쪽지들을 모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수빈과 마주쳤습니다. 수빈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지훈을 보자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와, 전교 1등이 돌아왔네. 계단에서 굴러도 멀쩡하다니 정말 대단해. 지훈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언니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치기보다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수빈아. 수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언니라면 하지 않았을 반응이었겠지만 지훈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빈은 지훈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미쳤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지만 수빈의 의심을 사게 된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지우는 오늘 알게 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수빈이 언니를 괴롭혔고 계단 사고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수빈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우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있는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내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 누가 언니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밝혀낼게. 병실을 나오던 중 지우는 우연히 복도에서 의사와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머리 부상으로 인한 뇌출혈이 있었고 몸 곳곳에 타박상도 단순 낙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언니의 상태가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더욱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졌죠. 그날 밤 지우는 미용실 원장님에게 전화해 당분간 휴가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언니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원장님은 이해해 주셨고 지우는 언니의 삶에 완전히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더 완벽하게 언니처럼 행동해야 해. 지우는 언니의 필기 노트와 교과서를 공부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언니의 글씨체, 필기 습관, 심지어 시험 답안 작성 방식까지 모두 익혔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완벽한 위장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더 완벽하게 언니를 연기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언니의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언니처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언니의 표정과 말투를 연습했죠.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민규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네. 어제는 정말 걱정됐어. 지우는 언니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규야. 어제는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첫 수업은 영어였습니다. 지우는 언니의 노트를 보며 최대한 비슷하게 필기했습니다. 다행히 언니의 영어 실력은 뛰어났고 노트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어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수업 중간 뒤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날아와 지훈의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펼쳐보니 오늘 방과 후에 도서관 앞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뒤를 돌아보니 수빈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진실에 다가갈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민규가 다시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정말 괜찮아? 어제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냥 몸이 좀 나아진 것뿐이야. 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 평소에는 절대 수빈이한테 그렇게 대꾸하지 않잖아. 어제는 완전히 달랐어. 지우는 당황했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생각이 많았어. 이제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으려고. 민규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조심해. 수빈이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걔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 지우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민규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수빈이 아버지는 이 지역 유지야. 학교 이사회에도 영향력이 크대. 그래서 선생님들도 수빈이한테 함부로 못해. 이 정보는 지훈에게 새로웠습니다. 언니의 일기장에는 수빈의 가족 배경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권력 있는 집안의 딸이라 이제 왜 학교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지우는 도서관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빈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경계하며 다가갔습니다. 수빈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왔네, 지혜야. 수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따라와.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수빈을 따라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빈은 가장 구석진 자리로 지훈을 안내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 누구야? 수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지혜잖아. 수빈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지혜는 절대 내게 그런 식으로 대꾸하지 않아. 어제 너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 게다가 지혜는 수학 문제를 그렇게 못 풀지 않아. 지훈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병원에 있다 와서 그런 거야. 머리를 좀 다쳤거든. 거짓말. 수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든 이 학교에서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둬. 아니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지훈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수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가 계단에서 우연히 넘어진 것처럼 또 불운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뜻이지. 지훈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빈이 언니를 다치게 했다는 것을 거의 자백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언니가 널 뭘로 해쳤다고? 지훈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내가 정말 지혜가 아니구나. 지훈은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빈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밌네. 쌍둥이 동생인가 보네. 지혜 대신 학교에 온 거야? 복수하러? 지훈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맞아. 난 지훈이야. 그리고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낼 거야. 수빈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증거도 없이? 아무도 널 믿지 않을 텐데. 게다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 학교에서, 이 지역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모든 게 움직여. 지훈은 수빈의 자신감에 잠시 위축되었지만 곧 결심을 다졌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수빈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시도해봐. 근데 조심해. 이 학교는 위험한 곳이니까. 그 말을 남기고 수빈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빈이 언니를 해쳤다는 것은 거의 확실했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수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권력을 가졌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미용실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원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은 지역 사람들의 소식통이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박수빈이라는 학생 아세요? 그 집안이 이 지역에서 유력하다던데. 원장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박수빈? 혹시 박 의원 딸 말하는 거니? 박 의원이요? 그래, 박성준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 그 딸이 내 학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 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빈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제 왜 학교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했는지,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원장님, 그 의원에 대해 더 아시는 거 있으세요?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 사람 미소 뒤에 냉혹함이 있어. 정적들은 하나둘씩 사라지더라고. 왜 물어보는 거니? 지훈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훈은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대는 단순한 학교 폭력 가해자가 아니라 권력자의 딸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언니의 노트를 밤새 공부했고 언니의 습관과 말투도 더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수빈이 자신의 정체를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민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어제 수빈이랑 무슨 얘기했어? 수빈이가 널 보고 웃던데.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경고하더라. 조심해. 수빈이는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수업 시간, 지훈은 언니의 자리에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수빈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가끔 지훈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는 그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점심시간 민규가 지훈을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너 정말 지혜 맞아? 지훈은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혜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어제부터 뭔가 달라. 내가 지혜가 아니라면 솔직히 말해줘. 지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민규는 언니의 친구였고 도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지우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맞아. 난 지훈이야. 지혜 쌍둥이 동생. 언니가 중환자실에 있어서 대신 왔어. 민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그럼 지혜는 지금 의식이 없어. 누군가 언니를 계단에서 밀었어. 수빈이 했다고 거의 확신해. 민규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결심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도와줄게. 나도 지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지우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학교 내에 동맹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수빈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면서? 응, 박성준 의원. 이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 학교 이사회에도 연결되어 있고 교장 선생님도 그 사람 덕분에 자리를 얻었대. 그래서 학교에서 사고로 처리하려고 했구나. 맞아. 아무도 수빈이한테 맞서려 하지 않아. 다들 두려워해. 지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대가 강력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수빈이가 언니를 해쳤다는 증거. 민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CCTV는 확인해 봤어? 지훈의 눈이 빛났습니다. CCTV, 계단에 설치되어 있을까? 응, 최근에 학교 안전을 위해 설치됐어. 하지만 그 영상을 보려면 교무실에 들어가야 해. 어떻게든 그 영상을 봐야 해.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지훈과 민규는 교무실이 비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방과 후 회의가 있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회의실로 향했을 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CCTV 모니터야. 민규가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빠르게 컴퓨터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고 지우는 사고 날짜의 영상을 찾아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언니가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빈과 두 명의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언니에게 무언가 말했고 언니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빈이 언니를 밀었고 언니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거야.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언니가 당한 일을 직접 목격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규도 경악했습니다. 이걸 저장해야 해. 지우는 서둘러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결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그때 교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빈이 서 있었습니다. 역시 수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뭘 찾고 있었어? 교무실 문간에 선 수빈의 모습에 지훈과 민규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수빈은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들께 말씀드릴까? 두 학생이 무단으로 교무실에 침입했다고? 수빈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지훈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말해봐. 그럼 나도 이 영상을 경찰에 보여줄 거야. 수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영상? 내가 언니를 계단에서 민 영상. 방금 CCTV에서 봤어. 수빈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그래서 뭐?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 경찰에 가봤자 소용없어. 민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엔 달라.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수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좋아, 얘기해보자. 내가 왜 지혜를 밀었는지 알고 싶지 않아? 지우는 경계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말해봐. 수빈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완벽한 척했어. 항상 1등, 항상 모범생.
하지만 그건 가면이었지. 내가 본 건 다른 모습이었어. 무슨 말이야? 지훈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어. 작년 기말고사 때 내가 봤어. 하지만 아무도 날 믿지 않았지. 선생님들은 모두 지혜의 편이었으니까.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거짓말이야.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수빈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너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 너는 언니를 얼마나 알고 있어? 지우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확신에 찼습니다. 내가 언니를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언니는 정직한 사람이야. 내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야. 수빈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믿든 말든 내 자유야. 하지만 내가 지혜를 밀었다고 해도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 학교는 내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민규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를 해친 거야? 내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고? 수빈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USB를 가지고?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거야. 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 수빈은 문 쪽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시도해봐. 하지만 결과는 책임져. 수빈이 나간 후 지훈과 민규는 서둘러 교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카페에서 다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민규가 물었습니다. 경찰에 가봤자 수빈 말대로 소용없을 수도 있어.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해. 민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학부모 간담회가 있어. 모든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이는 자리야. 거기서 영상을 공개하면 어떨까? 지훈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면 덮기 어려울 거야.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이 집에 돌아오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김지혜 학생의 부모님과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에 학교로 와주세요. 지우는 불안해졌습니다. 수빈이 이미 행동을 취한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내일 함께 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과 부모님은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수빈의 아버지 박성준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누가 봐도 권위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과 부모님이 자리에 앉자 교장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김지혜 학생이 무단으로 교무실에 침입해 학교 CCTV 영상을 훔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장 선생님은 계속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김지혜 학생이 사실은 그녀의 쌍둥이 동생인 김지훈으로 학교를 속이고 다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네, 저는 지훈입니다. 언니가 중환자실에 있어서 대신 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어요. 박 의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진실 말입니까? 지훈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영상에는 박수빈이 제 언니를 계단에서 밀어 다치게 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박 의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영상이 있다고요? 네, 직접 보시겠어요? 지훈이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영상은 불법으로 획득한 것이니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김지훈 학생은 사기 행각으로 학교를 기만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이게 단순 사고라고요? 영상을 보면 명백한 폭력 행위입니다. 박 의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영상을 봅시다. 교장 선생님은 당황했지만 컴퓨터를 준비했습니다. 지훈이 USB를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상에는 분명히 수빈이 지혜를 미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박의원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일은 조용히 해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원비와 위로금을. 지훈의 아버지가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 딸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박의원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군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일이 공개되면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 영상을 공개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박 의원은 지훈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결과는 감당하셔야 합니다. 학부모 간담회 날이 밝았습니다. 학교 강당은 학부모와 교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은 민규와 함께 뒷자리에 앉아 때를 기다렸습니다. USB는 안전하게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긴장되니? 민규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어.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로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지훈은 손을 들었습니다. 네, 김지혜 학생. 교장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강당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과 박 의원도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혜가 아닙니다. 저는 그녀의 쌍둥이 동생 김지훈입니다. 강당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학생,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지훈은 계속했습니다. 제 언니 지혜는 현재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의도적인 폭력 행위로 인해서요. 더 큰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박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언니 대신 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통해 누가 언니를 해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박수빈이 제 언니를 계단에서 밀어 다치게 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박 의원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획득한 영상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상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훈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불법이라면 왜 두려워하시나요? 진실이 담겨 있다면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보여주세요. 라고 외쳤고 곧 다른 학부모들도 동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박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의원은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박 의원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지훈은 USB를 기술 담당 교사에게 건넸고 곧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상에는 분명히 수빈이 지혜를 계단에서 미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충격과 분노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학부모들은 격분했고 교사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수빈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언니는 단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항상 1등을 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이 사건을 단순 사고로 축소하려 했고 아무도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학부모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왜 학교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나요? 교장 선생님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다른 학부모가 외쳤습니다. CCTV가 있었는데도요? 이건 명백한 은폐입니다.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치닫자 박 의원이 다시 나섰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이 일은 저희 가족도 충격입니다. 제 딸의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고 다른 이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때 강당 뒤쪽에서 한 여학생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 학생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수빈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나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의 괴롭힘은 지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피해자였습니다. 수빈은 점점 더 작아지는 듯했고 박의원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의를 요구합니다. 제 언니와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권력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의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지지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경찰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수빈은 경찰과 함께 떠났고 박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학교는 큰 혼란에 빠졌지만 그것은 필요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는 민규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언니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해냈어, 언니.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됐어. 지우는 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것 같았습니다. 사건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학교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사임했고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위원회가 강화되었고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수빈은 퇴학 처분을 받았고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 의원은 딸의 사건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결국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혜의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3주 만에 지혜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의사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우는 매일 병원을 찾아 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에게 모든 일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혜는 놀라울 정도로 이해심을 보였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했다니 믿기지 않아. 지혜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대신 학교에 가다니.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해야만 했어. 너를 해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으니까. 지혜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두 자매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멀어져 있던 시간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넌 항상 공부만 하는 완벽한 언니였고 나는 항상 비교당하는 동생이었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출하고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야. 지혜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성공하기 위해서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모두의 기대. 너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소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우는 미용실로 돌아갔고 원장님은 그녀의 복귀를 반겼습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미용실 손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그런 거야.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지우는 미용 기술을 더욱 열심히 배웠고 언젠가 자신만의 미용실을 열겠다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회복되어 결국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학교 분위기 속에서 지혜는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규와 다른 친구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느 주말 두 자매는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지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용사가 될 거야. 내 길을 가는 거지. 난 의대에 가고 싶어.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어. 지혜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이름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지혜와 지우는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권력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기뻐. 지혜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두 자매는 학교 앞 벚꽃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같은 얼굴, 다른 꿈을 가진 두 사람.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 지훈아. 우리는 쌍둥이잖아.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름으로 써내려갈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